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보맨 게임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저작물의 보호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보맨이라는 게임 상당히 오래된 게임인데요. 일본의 허드슨이라는 회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본보맨이라는 게임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넥슨에서 개발해서 배포했던 B&B라는 게임이 있죠. 이 게임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국내에 많은 매니아층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B&B라는 게임과 그 다음에 본보맨이라는 게임 사이에서 있었던 유명한 표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그 본보맨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 허드슨사에서 우리나라의 넥슨을 이제 고소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던 사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정한 게임 방식이나 규칙이 게임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 있는 표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게임 방식이나 규칙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게임의 진행 방식, 게임의 규칙,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대해서 봤죠. 그 중에서 이제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그 주제라든가 소재, 또 기본적인 플롯, 그리고 게임의 진행 방식, 방법, 프로세스, 문제의 해법, 풀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게임의 진행 방식, 이런 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판례가 이제 그런 점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판결은 이제 또 이렇게 그 두 저작물을 비교를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점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제 하는 점을 이제 일단 밝히고, 그 다음에 과연 이 유사한 부분이 보호를 받는 부분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게 되면은 두 저작물을 그냥 판사님한테 갖다 드리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일단 원고가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 리스트로 쭉 적어냅니다. 그러니까 1번 어떤 부분이 유사하다, 2번 어디에 무슨 부분이 유사하다, 3번 뭐 책이라면은 그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무슨 부분이 피고의 몇째 페이지 몇째 줄 부분과 유사하다 또는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리스트를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원고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스트에 이제 기재된 항목, 그것이 뭐 50가지가 될 수도 있고 100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항목들이 과연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호받지 못하는 뭐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설사 표현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이디어와 합체되었다거나 아니면 사실상의 표준이라든가 또 아니면 필수 장면이라든가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항목들은 다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부분이 보호를 받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 부분이 피고의 저작물에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로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이 유사한 형태로 피고의 저작물에 들어있다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런 이제 논증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이 원고는 이제 이 소송에서 이제 원고 피고는 한 번씩 바뀌고 했었는데요. 그 허드슨에서는 이 B&B가 본보맨에 이러이러한 점을 베꼈다 해서 32가지의 항목을 리스트로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2가지 항목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터넷에 보시면 이 본보맨이나 그 B&B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편집 능력이 되면은 이 영상에도 그 해당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삽입을 시켜 드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두 게임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유사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첫째, 그 캐릭터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모니터 화면이 사각인 점, 또 키보드로 조작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서 현실적인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B&B 게임이나 또 본범의 게임을 보면은 이제 그 바둑판 모양으로 게임의 그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화면, 게임의 배경이 되는 화면을 우리가 맵이라고 하죠. 맵, 지도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캐릭터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키보드에서 이제 화살표의 진행 방향이 상하 좌우로 이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키보드로 작동하는 게임에 있어서는 이렇게 그 캐릭터가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현실적인 제약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키보드로 움직이는 그런 캐릭터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표현 방법밖에는 다른 표현 방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캐릭터의 이동 동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설사 그 캐릭터의 어떤 상하 좌우의 움직임이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캐릭터의 움직임, 즉 아이디어와 극도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표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설사 표현이라고 해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와 같이 캐릭터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고 장애물이 있는 게임에서는 캐릭터 이동 경로에 따라 통로가 형성되고 장애물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화면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장애물의 배치는 바둑판 모양의 플레이트 필드를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캐릭터가 상하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배경의 맵은 바둑판 모양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결국 표현이 아이디어와 합체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진행 방향이 상하 좌우로 되어 있는 이상 그 통로도 결국은 바둑판 모양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 즉, 그 표현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캐릭터가 1매스 크기의 블록 사이. 그러니까 이제 B&B 게임이나 이 본범의 게임을 보면은 어떤 이제 블록들이 쭉 쌓여져 있고 이 블록 사이를 이제 캐릭터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그 블록을 하나의 매스라고 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1매스 크기의 블록 사이를 이동해야 하므로 캐릭터의 크기도 1매스 크기로 동일함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블록이 크기가 한 매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도 이제 그 블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려면 그 블록과 크기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 블록보다 캐릭터가 훨씬 크다고 하면은 블록 사이를 통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캐릭터의 크기도 사실상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이 표현이 아이디어와 합체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폭탄이 폭발해서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려면은 그 화염이 폭탄이 설치된 인접 매스에도 미쳐야 될 것이고 플레이트 필드가 바둑판 모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화염은 폭탄이 놓인 매스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 형태로 미치는 표현으로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그 바둑판 모양으로 이 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폭탄을 놔서 이렇게 폭탄이 팡 터지는 이제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 폭탄이 터지는 모양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 자체가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탄도 터지면은 이 통로를 따라서 그 화염이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아이디어의 표현이 합체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화염이
그 1메스의 길이를 폭으로 하며 1메스의 길이를 단위로 해서 미치는 것 역시 다른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은 표준적인 선택이다. 그러니까 이 메스의 크기에 따라서 그 화염의 길이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 왜냐하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캐릭터를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캐릭터를 이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캐릭터를 죽일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메스의 크기에 따라서 그 화염의 범위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종의 표준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이제 그 사실상의 표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미 표준화된 그런 그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표준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화염의 길이를 얼마든지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짧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그 옆에 있는 캐릭터,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캐릭터를 죽이는 그런 설정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화염의 길이는 결국 표준적인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캐릭터가 화염에 맞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거나 블록 뒤로 숨는다는 것은 그에 따른 필수적인 귀결이다. 이것도 역시 필수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또 중요합니다. 원과 피고 게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스맵. 아이스맵은 이제 어떤 이 배경을 눈 덮인 설원으로 이렇게 배경을 해놓은 그런 이 게임에 이제 여러 가지 맵이 있습니다. 뭐 아이스맵도 있고요. 또 광산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는 광산 맵도 있고요. 또 공장에서 이 게임이 벌어지는 그런 뭐 공장 맵에 보면 뭐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아이스맵, 눈 덮인 설원에서 이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이 아이스맵의 경우를 보면은 얼음 세계 또는 눈 덮인 세계를 배경 또는 소재로 삼는다는 선택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맵을 설정할 때 이런 설원을 소재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원피고 저작물에 그 부분이 공통된다고 해서 그거는 보호받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그 설원 맵을 묘사할 때 눈사람이라든가 또는 이글루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다. 이것이 뭡니까? 필수 장면이라는 거죠. 이런 그 눈 덮인 설원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 눈사람 또 그리고 그런 에스키모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이글루 같은 그런 얼음집 이런 것이 등장하는 것은 이건 전형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다. 바로 필수 장면의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눈사람이 모자를 쓴 것 이런 것도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장면이고요. 또 이런 그리고 눈사람 하면 누구나 이제 눈사람 만들어 놓고 뭐 우리 소나무가지 같은 거 꽂아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 게임 그 원고의 게임과 피고의 게임에 둘 다 그 배경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떤 그 표준적인 장면,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인 장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수 장면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원고가 즉 허드슨이 주장했던 그 32개의 항목이 전부 이것은 뭐 아이디어다, 이거는 사실상의 표준이다, 이것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된 경우다, 이거는 필수 장면이다 해서 다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허드슨에서 주장했던 그 32개의 요소들 중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던 거죠. 실제 이 두 저작물을 보면은 굉장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제가 실제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 두 게임을 둘 다 해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나온 버전만 다른 게임인 줄 알았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이렇게 두 저작물이 아무리 유사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보호받는 요소 때문에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저작물 사이에 들어있는 그 공통적인 요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이고 그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로 인해서 두 저작물이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라면 그 경우에는 두 저작물이 아무리 유사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저도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던 그런 사례죠.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봤던 그런 아이디어의 표현 이분법,
또 그 합체의 원칙, 사실상의 표준, 필수정면의 원칙 이런 것들이 실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